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시장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와 반면 나스닥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 나스닥은 상승 마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이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에서는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10년 만에 최대 상승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구간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가는 상승함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또 실적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은행이 이렇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풀이한 이유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에 딱 걸쳐져 있죠. 날씨가 오늘이 지나면 조금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보면은 주 초반에 약간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좀 풀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호재,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딱 들여다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아우 좀 답답한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대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교체하신다거나 또는 뭐 손실을 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 새롭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갈아타시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게 되시면은 자꾸 고점만 잡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도요, 이게 추세가 많이 발생된 기업일수록 빠져나오는 속도가 좀 빨라야지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어질 것인지, 또 내가 새롭게 옮겨가고자 하는 기업이 또 높은 고점에 위치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은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도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게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항상 마음과 행동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마음을 다잡는 또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었던 미국 뉴욕 증시가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만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장 초반이라고 봐야 되나요? 장 초반 상승세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우지수는 회복하지 못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상승세로 진행이 됐었던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를 하락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이름 다 아실 거예요. 홈디포라는 기업이 있는데 주택용품 판매하는 체인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아주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홈디포, 그 다음에 백화점 체인이죠. 콜스라는 기업인데 이 두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 이것 역시도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실제로 좋지 않게 나왔고 또 올해의 실적 전망도 나쁘게 만들어졌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타격이죠. 왜냐하면 소매업체 쪽이거든요. 소매. 유통 쪽은 소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또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쪽에서 분명히 답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기가 그동안 조금 부담스러웠다. 그 이유는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가 몰려가겠죠. 그렇지만 4분기 시점에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유통업체 쪽에서 소매 판매와 직결되는 쪽에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에게는 약간 충격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 확 해결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약간의 교착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불확실성도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뚜렷하게 새로운 재료 희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가 없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쌀밥에 고깃국 먹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건 똑같은 거죠. 하지만 쌀밥에 고깃국만 계속 먹으면 이것도 물리거든요. 가끔씩 가다가 이제 뭘 먹어야 되나요? 네. 하여튼, 맛있는 반찬이 또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쌀밥에 고깃국이 제일 좋지만, 또 이제 다른 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도 뭔가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악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만, 또 이것이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이야기해드리면은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커들로가 약간 낙관적인 발언을 하나 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거래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또 추가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협상에 대한 내용을 좀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번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중국에게 굉장히 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적이 없는데,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먼저 협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도 1차적인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근데 지금 미국의 저런 말들은 우리에게요, 중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차 협상에 대한 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2차 협상 때 유리하게 되는 거고, 미국은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가 다시 이 부분을 말을 바꾼 이유는 이렇게 관세를 다 내주게 되면 2차 협상 때 써먹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겨놓자라는 의견이 중론을 모아졌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이 충돌하게 되면서 1차 협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일단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사줄 거야 라고 대기를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 미국의 협박성 어떤 이야기들이 더 통할 것인가, 중국이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하고요. 또 중국이 그냥 항복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죠. 압박이 셀 것이냐 아니면 버티기가 더 강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협상이 잘 될 것이다, 합의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어떤 결과는 반드시 나오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 또는 시장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기간도 같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투자자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나스닥은 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스닥이 올라간 이유를 좀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이요 10년 만에 최대로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종목 쪽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 쪽에서 IT 섹터도 올 들어서 39%나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전 그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 기술, IT 이쪽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이 반도체라든지 IT 쪽 기업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 국면들도 많이 맞이했었죠.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꺾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도 안 좋은 길을 걸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역 분쟁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또 반독점 조사 이런 게 있죠. 아마존이나 애플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야기한 것도 좀 있었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업들이 또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투자자들은 IT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수익률이 계속 커져가는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무려 90%는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뭐 기타 등등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반도체 종목들, 또 IT 이런 쪽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과 기업의 내실은 조금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사람들이 이렇게 IT 성장주들 좋다라고 해서 계속 사들이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실적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 올라갔을 거라 생각해요. IT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텐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무역 분쟁도 교착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 그런 실적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는 거죠.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반영해서 다 올라갔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실적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0만원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의 기업,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주가는 만원이에요. 100만원의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는 만원. 이게 적정 주가인데, 이게 향후에 200만원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주가를 2만원까지 올렸어요. 근데 기업의 실적을 딱 보니까 현재 그냥 200만원 간 게 아니라 11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11,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나머지 9,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통해서 막 올려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따라오지 못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실망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약간의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따라붙지 못하더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시점에서 이런 상승을 계속 이어가려면 역시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IT 업종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되려면 물론 이 앞쪽에 있는 이 IT라든지 반도체 쪽에 앞쪽으로 내다보면 미래 기술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대감들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상 걸림돌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죠. 소비 공장과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의 어떤 싸움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라서 중간에 끼어있는 국가들 또는 업종들 이런 것들은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한 상황, 일단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제외하더라도 너무 기대감이 많이 적용된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이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 여기서는 조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죠.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인데, 한국 증시를 그만큼 또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비중을 유지해라, 관망해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사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이나 매력도 또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또 세계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도에 코스피 목표 지수를 2350포인트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도 그때 2400포인트 정도로 이제 최고점 수준으로 잡았었는데 사실 2400포인트 지수가요. 한 15에서 20% 정도만 올라가도 2400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만약에 무역 분쟁 해결이 되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투자 은행들이라든지 증권사 쪽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은 이제 서서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 생각되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뭐 후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2020년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가 올해 4분기에서 저점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경기도 올 4분기에 저점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여전히 문제시 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왜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보면 그 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규제가 들어간 것은 여전히 세 종류의 품목밖에 되지 않죠. 물론 백색 국가가 제외가 됐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네. 이게 되고 나서 뭐 일본이 백색 국가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또 조치를 취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그런 것들을 네, 뭐 부담스럽다라고 예측해 볼 만한 부분이 없고요. 오히려 탈일본화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뭔가 출혈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처음에 진입을 할 때는 그렇게 뭔가 좀 출혈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투자 없는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면 당장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대북 관계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짓거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역시도 지금 뭐 당장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날렸다거나 아니면은 전쟁 위기 또는 뭐 미국과의 어떤 으르렁대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협상을 위해서 계속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딜이 안 될 뿐이지 지금 미국이 뭐 이렇게 북한에게 뭐 아주 압박적인 부분들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북한도 여기다가 대고 뭐 미사일 발사하면서 뭐 도발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라면은 네. 미중 무역 협상만 해결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같이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런 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삼성이라는 덩치가 크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시장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본도 쉽게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네, 지금 당장 이제 시장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약간 공격적으로 진행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유통업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락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최근에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어서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나스닥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그 부분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거품 같은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다. 여러 가지 좋은 불안한 요소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좋은 재료가 나왔고 또 앞으로의 기대감도 커져 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것에서 비롯이 된다. 오래 보유했다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경이적인 수익을 안겨줄 회사를 수십 퍼센트 정도 올랐을 때 빨리 팔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손실이다. 손절 매도를 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이렇게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팔아먹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런 경우들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믿는 종목은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들 성공 투자 꼭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